예, 방금 소개받은 김용덕입니다. 자,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예, 예.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 하죠. 9988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100세까지, 100세 넘으면 더 좋고요. 예, 팔팔하게 사시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근데 연세 드셨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중풍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그러고서 한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아프시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풍과 치매, 또 갑자기 오는 성인병 같은 거 이런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된 슬라이드는 아주 간단하게 중풍 예방법이라고 할까, 대체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요걸 끝난 다음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의응답 시간을 가능하면 충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 잡수셨어요? 네. 아침도 좀 드셨어요? 네. 우리가 먹는 밥상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있고, 김치 또, 국도 있어요. 자, 우리 밥상에 국 빠지고, 김치 빠지고, 찌개 빠지면 어떨까요? 좀 썰렁하죠. 먹은 것 같지가 않죠. 그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짜다. 그것도 있고 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그죠? 김치 어때요? 오늘 담그고 내일 맛이 또 달라지죠. 그죠? 장면과 금면이 또 다르고 옆집하고 우리 집도 달라요. 국이나 찌개 어떻죠? 재료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만약에 맛이 항상 똑같다면요, 질릴 거예요. 물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맛이 항상 똑같은 거는요, 이 학은문화고요. 맛이 계속 변화되는 거는요, 고급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고급문화의 특징인데요. 물이 이렇게 그 세 가지, 국이나 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료 중에. 물이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안 좋으면 이게 꽝이에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 털어서요, 아무데나 땅을 파서 그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독일 가서 우물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배탈 나기 고생하기 딱 십상이죠. 그죠? 이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이 아무데나 땅을 파서 물을 먹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다.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왜 물이 좋으냐면요, 화강암지대죠. 우리는 화강암은요, 물이 자연정수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자연정수기가 전국토에 깔려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요, 물이 하도 좋아서 밥을 물 말아서도 먹잖아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물 말아 먹는 사람 있나 봐봐요. 그런 나라 있나 봐봐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는 봄철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그 봄철에 나오는 새싹은 다 먹어요. 나물로.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온나무순 드셔본 분 계세요? 옷순. 아이고, 그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 되시나? 이분들이 고급이에요. 상당히. 임금님도 드시기 어려운 게 옷순이에요. 온나무는요, 너무 독해서 근처 벌레도 안 자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 독한 놈을 우리는 나물로 먹어요. 다른 나라 사람 다 깜짝 놀랄 놀자예요. 그죠?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심지어 온나무는요, 우리 관이라든지 옷장 같은 옷칠하는 거 아시죠? 그럼 관 같은 거 해도 땅 속에 묻으면 썩어야 되는데, 오칠을 하면요, 50년, 100년 지나도 안 썩는 거 있죠. 그 정도로 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아주 웃기게도요, 이 미국 나사라는 그 우주항공국이 있어요. 우주선 쏘아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전자회로도를 보호할 때 꼭 뭘로 칠하냐면 우리나라 온나무 있죠. 그것도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거. 그 오칠을 칠하면요, 이 우주선, 우주 상태에서도 전자회로도를 보호를 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꼭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좋대요.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이 온나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옷순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초식동물들 있죠? 토끼라든지 노루 같은 거 있잖아요. 초식동물들한테 풀을 줄 때 비 맞은 풀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탈 나고 설사 나서 죽기 딱 십상이에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요. 초식동물들이 배탈이 나잖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온나무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온나무 잎을 따먹어요. 그러면은 설사가 멎어요. 동물들이 그래요. 그래서 옷은 되게 뜨겁고 그 열이 나다 보니까 여자들 중에 이제 생리불순이다. 그러면 배가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생리불순이다가 배 차고 손발 차가운 사람이라든지 또 남자들 중에 술 많이 먹어서 술 빼앗는다고 그러죠. 배 차가운 분들.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나이 드시면 이렇게 뼈에서 찬바람 부는 분들 계세요. 그때 산후프로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 중에도 술 많이 먹는 분들이 뼈에 사무치면서 허리 구부러지고 이게 삭신 쑤시는 분들 있어요. 찬바람 분들. 그럴 때 쓰는 게 그 여러분들 온나무에 닭 먹는 옷딱 아시죠? 그 옷딱이 특효약이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 산후부스에 쓰는데 우리는 그 옷순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요. 나무를 물에다 데쳐 먹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이 안 좋으면은 요리를 어떻게 먹을까요?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물들 불에 구워봐요. 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기름에 튀겨봐요. 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나물을 먹을 줄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나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서 나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이 안 걸렸어요. 별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공해 때문에 그런 건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서구식당 고기를 많이 먹는 건지 그 성인병이 점점 많이 걸리고요. 또 중풍도요. 옛날에는 60이나 70 넘어서 걸리는 게 상례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50대, 40대, 30대, 심지어는 요즘 10대도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서구식 식단을 먹은 것 하나의 원인이다. 실질적으로 나물을 잘 먹는 사람들은 풍에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중풍에 대한 설명을 준비된 슬라이드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고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라든지 의문 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참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뭐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나 이거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도 이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중요해서 머리뼈가 제일 단단해요. 사람 몸에서요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다가 잘 넘어지잖아요.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뼈도 있고요. 또 뇌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는 이게 딱딱한 뼈 속에 물이 차 있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물 속에 뇌가 떠 있어요. 그래야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장치로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많이 보셨죠, 이런 거. 그 정도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현재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가운데 중자에다 바람풍자인데요. 이 글자 보여요, 여기? 예.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얻어 터졌다, 맞았다 중자가 돼요. 예, 얻어 터졌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바람에 얻어 터졌다. 바람 맞았다. 데이트 신청했다. 바람 맞은 게 똑같아요. 중풍이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에 얻어 터졌다. 바람 맞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원래 중풍이 우리나라 원래 용어인데요. 이 양방 의사들께서 좀 기분 나쁘다. 난 좀 다른 말 쓸래.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많이 써요. 요새는. 그죠? 뇌졸중도요. 같은 말이에요. 뇌인데요. 이 조는 갑자기예요. 뇌가 갑자기 얻어 터졌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뭐 구분을 하면 피가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그러고요. 모세혈관이 막힌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중풍이 걸렸다는 쓰러지면요. 갑자기 쓰러져요. 졸도.
쓰러지고요. 반신불수, 반쪽을 못 써요. 손발을 못 쓴다든지 하고 언어장애, 말들을 잘 못하는 어눌하게 한다든지 뇌세포에 언어를 지배하는 세포가 파괴되면 말을 못하고요. 손발을 움직이는 세포가 파괴되면 손발을 못 쓰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 그냥 상식적인 거고, 물론 지금 양방에서는 CVA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걸 그래도 뇌의 중요성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이런 CT 촬영하는 거 가끔 보시죠? 요령이요. 뇌를 이렇게 좀 반쪽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좌우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얀하게 나온 거는요, 딱딱한 거예요. 저 머리뼈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 시커멓게 나온 거죠. 약간 검게 나오는 것들이 뇌예요, 뇌. 그랬을 때 좌우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시커멓다든지 그렇게 비교해서 아는 요령이에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중풍이 사람들은 갑자기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지 않아요. 다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요, 연세 드셔서 사실 때 중풍의 조짐을 아는 요령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풍 조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풍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이 위장을 통해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근데 간이라는 공장으로요, 이렇게 영양분을 다 보낸대요. 그래서 간에서 그걸 분해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믹서기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모터 열받죠? 그런 식으로요, 고량진미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이라는 동네가 계속 가동을 하다 보면 간이 열받기 시작해요. 간이 열받으면 위로 솟구쳐요, 열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남편이 딴짓하네, 열받아. 누구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 열받죠. 또 자식이 말 안 들어, 열받아. 이런 거, 그것도 스트레스도 원인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열을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중풍이 오는 데는 기본적으로 열이 떠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고량진미를 많이 먹어서, 너무 기름진 걸 먹어도서 간이 열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거예요. 열받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열 많은 걸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많은 사람인데 더 대표적인 게 아까 옷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먹으면 열이 더 떠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뜨는 경우에, 열이 뜨면요, 열이 쭉 위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 식도 있죠? 식도가요, 마치 굴뚝 역할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열이 쭉 올라간대요. 올라가면요, 이 혀 있죠, 혀로 열이 나요. 그러면 혓바닥 있죠? 혓바닥이 아마 노란하게 뭐 이렇게 설탕 낀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칫솔질을 닦아도 똑같아요. 닦아도 또 생겨요. 칫솔질을 양치를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열받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보면요, 노란하게 뭐 이렇게 노란하다든지 하얀하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입에서 중풍 냄새가 나요. 입냄새가 나요. 마치 입냄새가 뭐라 그럴까, 시궁창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막 음식 썩는 냄새 비슷한 냄새.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알아요. 중풍 전조증 중에 열이 솟구쳐. 그리고요, 마치 또 그 중풍 냄새가 꼭 뭐냥 비슷하냐면요, 시치, 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면은 이제 썩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시치라고 그래요.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거 냄새는 좀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닌데 좀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노부부님을 모시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하는 게 나요. 목욕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목욕을 해도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부분적으로 세포가 썩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6개월 정도를 잡아요, 보통.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욕을 열심히 했음에도,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요. 그게 아니라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시치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6개월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중풍 냄새는요, 입을 다물 때는 안 나고요, 입을 열을 때만 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이 드셔서 노화로 인해서 세포가 이제 이제 오래 써서 이런 경우는 입을 다물어도 목욕을 해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중풍 냄새는 입을 다물 때는 안 나고 입을 열을 때만 나요. 이해 금방 되시겠죠?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렇게 하고요. 열이 이렇게 솟구치다 보면요. 올라오다 보면 콧바람이요. 뜨거운 바람이 났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 뛰고 나면 어때요? 콧바람이 뜨겁죠. 그죠? 달리기 뛰고 나면은 달리기도 안 뛰었어. 근데 열 받으면요. 콧바람이 뜨거워요. 그렇게 하고요. 열이 쭉 올라오다 보면 눈으로도 올라가요. 그럼 눈이요. 뻑뻑해져요. 뻑뻑해지고요. 눈이 충혈이 잘 돼요. 이제 그럼 또 수상한 거고요. 또 열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요. 귀로도 올라가요. 이게 다 뚫려 있어요. 이목비구가. 그러면요. 우리가 또 엘리베이터 탈 때 어때요? 확 나가면 귀가 멍한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귀가 멍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오면은 다 우리가 말할 때 중풍 전조증 중에 하나예요. 전조증. 중풍이 오기 전 단계. 그리고요. 중풍이 올라고 하면요. 이게 벌레도 없는데 벌레가 겨다니네? 그런 느낌들이 와요. 벌레가 없죠. 당연히 없는데 느낌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밥을 먹다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수가 있는데요. 밥을 먹다가 이 숟가락이라도 그 숟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순간 중풍이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거 실수로 떨어뜨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풍이 살짝 지나갈 때는요. 이게 순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되게 사람들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넘기다가 이제 다음에 본격적인 중풍이 왔을 때 쓰러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과성 뇌혈이라 해서 손발이 저려요. 한쪽 몸이 저린다든지 또 눈이 좀 침침하다든지 또 밥그릇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얘기를 하다가 멍해요. 깜빡깜빡하기 시작한다든지 또 어제 약속한 거 까맣게 잊었다든지 이러면은 좀 수상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중풍 전조 증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요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뇌경색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열받아서 그런지 뇌출혈이 좀 많아요. 이게 좀 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는 수가 많고요. 풍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은 바람에도 터졌다는 뜻인데요. 풍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풍이 있고요. 내 몸 안에서 나타나는 풍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량주를 먹었다든지, 스트레스 받았다면 안에서 나는 건 내풍이라고 그러고요. 외풍은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리면 뒷목 당기는 거 아시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 몸이 내가 약할 때는 옆에서 사람을 휙 지나가도 찬바람 휙 부는 거 느끼세요? 출산 직후라든지 내 몸이 약할 때는요, 사람만 지어도 찬바람 휙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외풍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뒷덜미죠, 뒷덜미. 뒷덜미야 여기에서 귀에서 이렇게 하다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요쪽은 요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움푹 들어가는 자리.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에 바람의 연못이래. 바람풍자인데 못짓자인데 반드시 여기가 아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감기도 외풍이거든요. 감기를 걸렸다든지 또 내풍, 중풍 기운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반드시 풍지혈이 아파져요. 요 자리.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중앙에서요. 겉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예요. 근데 요령이 여기를 일단 여기 X자 같이 힘해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쪽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감기를 자주 걸린다. 그러면 자녀라든지 손주가 감기 자주 걸린다. 그러면요. 평상시 풍지를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요. 감기 잘 안 걸려요. 감기 많이 예방이 돼요. 또 감기 걸려도 금방 나서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아니면은 일하다가 열받아서 머리 아프다 그럼 여기 누르는 건 아시죠? 머리 아프고 그래도 태양열 누르는 거. 어디냐면요. 눈 여기 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 있어요. 요 자리야, 요 자리. 여기도 움푹 들어가죠?
여기 누르면 되게 아세요. 머리 아플 때 여기 눌러. 근데 여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풍절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풍절 자꾸 눌러주세요. 풍절 눌러서 안 아프다 하면 오늘도 무사히 으악 아프다. 빨간불이네.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 편해요. 또 거꾸로 아플 때 자꾸 풀어주면요. 많이 예방돼요. 이거 아시겠죠? 풍지열. 또 정확한 자리는 뭐 인터넷이나 딴 데 찾아보면 또 나오니까 바람의 연못자리래요. 그 중풍은 아까도 말했던 이제 바람에 맞았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건 그냥 이건 지나갈게요. 이런 거는 뭐 중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풍 안에서 부는 바람, 고량지밀 먹었다 열받았다든지 화병. 제일 열받은 화병인데요. 화병을 하는 요령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사람을 볼 때 이 가슴 있죠. 가슴에서 양 젖꼭지죠. 젖꼭지. 양 젖꼭지 한 가운데. 여기 눌러서 아프면요. 화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 젖꼭지 한 가운데. 여기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열받은 거예요. 화병이에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여자는 여기가 급소예요. 급소. 여러분들 남자가 여기 낭심 급소인 거 다 아시죠? 그죠? 여자는 여기가 급소예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장난할 때 가슴 툭 치면 안 돼요. 여기 잘못 치면 그냥 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여고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애들이 장난삼아서 툭툭 치는 애들 있어요. 여기 아주 우스갯소리로요. 사람을 흔적 없이 죽이려면요. 여길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웃기게 하고서. 긴장할 때는 하는데요. 사람이 긴장이 풀렸을 때 치아 같은 거 있죠. 우리부터 이를 하면 이가 무지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깔깔거리고 웃을 때는요. 손톱으로 톡 쳐도 이빨이 부러져요. 이게 사람이 이게 긴장이 풀어졌을 때는. 마찬가지 여기도요. 웃을 때 여자가 웃을 때 그걸 툭 치면요. 순간 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에. 그래서 함부로 여기 그걸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화병을 아는 거는 양쪽을 한가운데 눌러서 아프면은 화병이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집에 가셔서 만화님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아프다. 그리고 반성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부적절한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좀 있어요. 뭐 중풍은 뭐 손발이 저리거나 뭐 힘도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팔다리가 뭐 무력해진다든지 땡긴다, 뒷골이 땡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중풍 전조증 중에 하나가 열이 오르면요. 아까 설태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낮에 하품을 해요. 우리가 보통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럼 다음날 하품하죠. 잠을 잤어 어젯밤에. 그런데도 낮에 계속 하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에요. 또 하품을 하면서 냄새도 아까 중풍 냄새 같이 시궁짝 썩는 냄새 비슷하고 시치 비슷한 이런 냄새가 난다. 그 빨간불이 켜진 거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사람이요. 앉았다 할 때 몸이 흔들흔들 거리는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배를 타면 어때요? 배가 출렁거리면 어때요? 출렁출렁하죠? 배가. 그죠? 맨 땅이야. 배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서 있거나 걸어가는데 땅이 마치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요. 하던 거 다 중단하시고 무조건 집에 가서 쉬시든지 아니면 근처 병원이 있으면은 응급실 가서 쉬셔야 돼요. 아예 뭐 아들 결혼식인데 친구 결혼식 가야 되는데 환갑지 가야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다가 걸어가는데 땅이 출렁출렁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던 거 다 중단하시고 무조건 쉬셔야 돼요. 뭐 자식 서울 한번 갔다 와야 돼. 뭐 결혼식 갔다 와야 돼. 약속 있어. 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다 중단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풍 전조증 낮에 하품하는 거 어지럽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혀가 이건 어린애 일부러 이거 찍었습니다만 혀에 뭐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입에서 자꾸 입냄새가 나는 거, 이거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열이 뜬다든지, 아까 이거 구취 말씀드렸죠? 그 중풍 냄새가 시취 같은 거 나는 거지,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룡열차 타듯이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러면 이게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쓰러졌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허둥지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하죠? 119 불러. 왜 이렇게 안 와? 아버님 없으세요? 먹고 뛰어. 택시 타요. 정말 좋을까요? 자,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받아서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또 어떻게 하죠? 여보, 정신 차려. 막 흔들고, 영화 보면 막 때리는 거 나오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자꾸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더 부셔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풍으로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본인이 그럴지, 배우자가 그럴지, 삼촌이 그럴지, 이웃집이 그럴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랬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나가 중요한데요. 머리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업고 뛰지 마세요. 업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더 고장나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만 사람을요, 이게 요라고 합시다. 이게 요라고 하면요, 사람이 좀 양쪽에서 이렇게 드는 건 괜찮아요. 네 군데서 사람이 이불체 통째로, 요체 통째로 드는 거, 이건 괜찮은데, 사람을 업고 뛰는 거 제일 안 좋아요.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개 사람이 풍으로 쓰러지면요, 용안병원, 큰 병원, 아는 의원을 찾아요. 그래서 서울 삼성의료원, 뭐 서울대병원, 뭐 아주 내가 또 홍길동 의사를 알아. 그럼 홍길동한테 가려고 그래. 그죠? 큰 병원. 그러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병원을 가세요. 왜 그럴까요? 큰 병원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 가다 보면 어때요? 차로 계속 이동하게 돼 있죠? 그럼 차가, 앰뷸런스가 아무리 좋아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더 부셔지겠죠?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지나는데 그럼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가세요. 비록 제가 한의사라고 해서 한방병원만 가 이 생각 안 해요. 한방병원이든 양방든 상관없어요. 제일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위기가 다 지나가요. 큰 고비가 넘어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3일 정도 지나서 그 주치 허락하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기자. 그때는 옮겨도 좋은데 쓰러지자마자 그때 뭐 무조건 서울로, 무조건 뭐 대전으로, 전주로 이송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우리 실어서 날라야 되고요. 업고 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요, 손가락 끝 있죠? 여기를요, 바늘로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고, 아니면 란셋 같은 거 있어요. 당뇨병 체크할 때 피 빼는 거. 그걸로 손끝을 뚫어서요, 피 한 방울씩 좀 빼주세요. 이거를 양방병원 선생님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걸 왜 빼? 힘들게. 그런데 우리 한의 쪽에서는요, 예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그리고 하면요, 많이 도움이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 쓰러졌다. 여기를 찔러서 한 방울, 뺀다 뭐 피 콜콜 흘리라는 뜻이 아니라 한 방울씩만 빼면 한 방울씩. 자극을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머리는 흔들지 말고요. 손발이 차가워져요. 사람 쓰러지면요. 그러면요, 손발을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요, 훨씬 좋아요. 머리는 흔들지 말고 손발은 주물러 줘라. 요거. 그리고 손끝은 따져라. 그리고 손발을 이렇게 좀 주물러 주고요. 요것은 아주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요건 지나갈게요. 그리고 혈압과 아까 말씀드린 거 14년 손끝을 다 찔러주는 거예요. 한두 방 여기 뭐 5방울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한 방울씩만 빼줘도 돼요. 요거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양방병원에 가면요. 대개 그 링기루라고 그러죠. 우리 그게 수액을 공급하는 게 많아요. 그죠?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300년 전에 동의보감 쓸 허준 당시에 이 링기루가 있었다면은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 첫머리에 응급 환자 오면은 무조건 링기루부터 놔야 되라고 그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소금물이지만 수액 공급이 되면요. 혈압이 내려가고요. 진통 효과가 있어요. 통증이 줄어들고요. 정신적인 쇼크도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링기루 맞는 거는 우리도 권장을 한다. 그거 많이 하는 게 좀 좋다. 말씀 잠깐 드리고요. 수액 공급을 받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병을 가세요. 먼데 서울로 가지 마시고 아셨죠? 이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풍을 증상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중풍 전조 증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러지? 입에서 입냄새 나는 거하고 땅이 흔들리는 거. 이제 이게 있으면 위험하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람이 쓰러졌다 하면 가까운 데를 가라. 손발은 주물러주고 머리는 흔들지 말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방하는 거. 어떻게 양상을 할 것이냐. 뭐 정성과 사랑으로 사람을 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요. 특히 열받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수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수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술 너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콩나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콩나물이에요. 여러분 중풍 걸렸을 때 우황청심환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황청심환에 콩나물 약으로 써요.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이 콩은요.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원산지예요. 콩이.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뭐 미국에서 많이 수입합니다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콩 생산량의 80%를 우리나라 생산했어요. 물론 북한까지 만주까지 합쳐서 만주까지 우리 땅 해서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콩자루에 손 넣어본 적 있으세요? 따뜻하면 시원해요. 콩자루에 손 넣으면. 쌀자루나 옥수수자루에 손 넣으면 어때요? 따뜻하면 시원해요. 따뜻하죠? 콩자루는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바깥에서 겨울에 춥게 놀고 어린애들 오면요. 동상 걸려서 오면은 따뜻한 얼음물에 바르라고 그래요. 콩자루에 손 바르라고 그래요. 콩자루에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온도 변화를 줘야지 갑자기 꽁꽁 얼음발 따뜻한 얼음물에 바르면요. 온도 변화 급격한 세포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진짜 동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자루는 시원한데요. 대부분의 곡물들은요. 곡물들을 쌓아두고 물을 주면요. 후끈후끈거려서 다 썩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란 게 뭐죠? 콩나물이에요. 우리 콩나물 어때요? 잔뜩 쌓아놓고 실에 계속 물 줘도 잘만 자라죠? 시원하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콩나물은요. 잔뜩 쌓아놓고 밀고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콩을 대두라고 그러죠. 대두. 그 팥을 소두라고 그러죠. 그죠? 대두 황건이라 해서 노란색이잖아요. 그리고 권자가 주먹권자예요. 노란 주먹이 올라온다. 그래서 대두 황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약지 쓰면 콩나물 사람은 에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대두 황건 쓰면 잘 모르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제 술 많이 먹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럼 다음날 우리 뭐 먹죠? 콩나물국 먹어요. 술 많이 먹으면 열이 확 나요. 그죠? 그리고요, 지끈지끈, 그러면 콩나물이 들어가면요, 열을 내려주고요,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감기 기운이 있다. 의시질 춥고 감기 기운, 머리 아프다. 그럼 우리 뭐 먹죠? 콩나물을 먹어요. 그럼 감기 예방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뭐 고시 공부하든지 고3 수험생 공부하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뭐 해줘야 될 거야? 콩나물을 해주면은요, 머리가 맑아져요. 시험을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중풍 전조 증상이 있다. 중풍 기운이 있다. 그러면요, 콩나물만 잘 먹어도 많이 도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머리가 흔들리다든지 열받았다든지 뒷골 땡긴다든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중풍 기운이 있다 이러면요, 콩나물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또 마침 뭐 여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책이에요. 근데 이 쓰신 분이 누구냐? 전순이라는 분이세요. 여기 전순이 써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책인데 이게 세조 때 분이세요. 세조. 지금 몇백 년 전 분이신데 이분이 여기 고향이 어디시냐? 여기 진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전순이라는 분은요, 그 세종, 문종, 세조 이 세 분의 임금님을 모시는 어이셔서 어이. 그리고 고향이 여기시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음식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 것이냐. 식료, 음식으로 치료한단 말이에요. 식료. 찬유는요, 요점만 모았다. 모을 찬자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료하는데 핵심, 엑기스만 모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핵심만. 그래서 그 음식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동안에는 그 분실이 돼서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10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저 책이.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뭐 제가 또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번역 책이고요. 진흥청 용역발 번역한 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여기 고향이 여기 진안이에요. 잠깐 요걸 뉴스를 한번 몸이 봅시다. 아플 때 약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식이요법만으로도 치유가 되기도 한데요. 조선시대 왕들도 이런 음식 치료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고종의 생가였던 운현궁에 수라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리와 찹쌀로 만든 찜과 꿩고기를 넣은 만두, 그리고 희귀한 재료로 만든 요리까지 조선 세조 때 왕들의 건강을 위한 치료법으로 집필된 식료찬요에 나온 음식들입니다. 약과 음식이 그 근원이 하나인 거고 약식동원, 식약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의 기반을 둔 식이요법책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설사에는 녹두와 삶은 계란으로 끓인 죽을 올렸고 임산부의 이상출혈에는 잉어 된장죽을 끓였습니다. 태교 음식부터 왕세자의 두뇌 발달을 돕고 당뇨나 중풍 같은 노년기 질환의 치료를 돕는 음식까지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드신 거라 제가 먹어보니까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좀 신기롭기도 하고 특히 곶감죽이나 부추죽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식들은 당장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떤 보약이나 어떤 약을 쓰는 것보다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우리가 먹음으로써 더 건강하고 500년 전 왕실의 지혜가 이제 현대인의 건강식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료 찬요를 가지고 음식도 재현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건강식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천이 여기다. 그 고향이 여기에. 그래서 여기 지난 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오늘 여기 보여주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쓴 책이고요. 뭐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들을 하는 그 근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는 저희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인삼이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오히려 중풍 걸릴 수도 있다. 나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질별로 다르다는 것을 연구를 한 것이 이런 100년 전에 이재마라는 분께서 사상의학을 창안을 하시고 현재 많이 그 배포가 되고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태양인, 봅시다.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나는 어떤 체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굳이 한의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얼굴 생김새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맞춰보시죠. 홍종표 기자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같은 거 봐도 제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음인이요. 한의원을 가서 알게 됐어요. 자신의 체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대표 얼굴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대표 얼굴은 실제 사람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질별 얼굴의 특징을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많다는 태음인. 얼굴이 넓적하고 코는 크고 넓습니다. 소음인은 얼굴이 갸름하며 눈꼬리가 약간 처진 곡선형을 띱니다.
소양이는 눈끝이 올라가고 이마가 돌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이는 이마가 넓고 귀와 머리가 대체로 큽니다. 전국 23개 한방 관련 병원 2,900여 명의 임상체질 정보를 분석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도는 80% 이상입니다. 체질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체질 얼굴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질별 대표 얼굴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을 마치는 대로 한의원과 병원의 진단 자료로 제공됩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여기 이제 작년 작년 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재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나왔던 총 책임자가 며칠 전에 금년도 대통령상 과학자상을 받았어요. 의학계에서 딱 한 명을 받았는데 한의계에서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장관상까지는 받은 적이 있어도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아까 우리 이재명 프로도 물론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총 책임자가 이번에 대통령 처음으로 탔어요. 양방 의사도 못 탔는데 우리가 아주 대단한 작업 중에 하나고 이런 작업들이 현재 이제 진행돼서 나중에는 음식도 이제 체질별로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이제 아까도 예고드렸습니다만 저 혼자 진행하는 별 재미가 없고요. 제가 일부러 이거 준비된 슬라이드 일부러 빨리 했어요. 일부러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든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응답하는 거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 관계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실래? 칠판에 올려주시고요. 네, 칠판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양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건강 관리를 유지할 거냐 아주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을 어떻게 뭘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아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요거 칠판을 여기다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아예 그냥 너무 멀으니까 윤리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일단은 음식 이야기를 내가 잠깐 한두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쭉 질문을 받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술 드실 때 안주 주로 뭐 드세요? 어떤 고기 드세요? 예? 삼겹살 또 뭐 드세요? 불고기, 소고기. 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술안주로도 그렇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되게 고기를 좀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에 대해서 잠깐 어떤 특징이 있고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 보여요? 예,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요. 닭고기도 많이 먹고요. 소고기도 많이 먹죠. 그죠? 물론 뭐 기타 등등등도 있죠. 오리고기도 있고 뭐 한데요. 자, 일단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요. 이 돼지는요. 음성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닭은 양성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상하잖아요. 자, 돼지가 울을 때 어떻게 울죠? 돼지가? 예? 꿀꿀거리죠. 자, 닭은 어떻게 울죠? 꼬끼오해요. 자, 꿀꿀할 때는 어떤 발음이 나타나죠? 우 발음이 나타나죠? 꼬끼오할 때는 어떤 발음이 나타나죠? 오 발음이죠. 우리가 웃을 때 후후 웃을 때하고 호호 웃을 때가 어느 게 더 밝게 느껴져요? 호호가 더 밝게 느껴지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도요. 땅 위에 태양이 솟구쳤대야. 이게 뭐가 되죠? 오가 되는 거예요. 땅 밑으로 태양이 내려갔대요. 이게 뭐가 되죠? 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가 있고 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어느냐? 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거 다 계산해서 지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열이 많고 뭐 성격이 급하다. 이름을 음으로 지을까요? 양으로 지을까요? 음으로 져야 균형이 맞지. 그 차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름도 양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타 죽는 거예요. 제가 요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그 계산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차이가 난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닭은 주로 언제 울죠? 새벽에 울죠. 새벽에 그것도 태양이 뜰 때, 먼동이 뜰 때, 그죠? 태양이 뜰 때 양기를 받아서 또 목을 쭉 빼고 하늘 보고 꼭 끼우해요. 그죠? 하늘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닭이 하늘 보고 꼭 끼워야 되는데 땅을 보고 꾹 끼우했다든지 그럼 어떤 닭일까요? 그 병든 닭이죠. 그죠? 뉴캐슬병이나 콕시든병이나 걸린 닭이죠. 반면에 돼지는 하늘 보고 꿀꿀거려 하면 땅 보고 꿀꿀거려요. 땅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에요. 지기를 받아서 땅을 보고 꿀꿀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돼지가 하늘 보고 꽥꽥거렸다. 그럼 어떤 돼지일까요? 그 발정난 돼지죠. 그래서 이게 동물의 생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성이나 양성이나를. 더 나아가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서 돼지 거세하는 거 본 분 계세요? 거세하는 거. 속된 표현은 불알 바른다고 하죠. 어떻게 하죠? 이 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요, 일단 막대기를 놓고요, 기둥 같은 거. 이게 돼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금니죠, 어금니. 어금니에다가 이렇게 끈을 쭉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요, 돼지가 앞으로 가면 끈이 풀리는데 돼지는 반드시 뒤로만 가요. 그럼 끈이 꽉 물리겠죠? 꼼짝 못해요. 그럼 뒤에서 불알 바르든지 주사를 놓든지 수술하든지 이게 가능해요. 자, 뒤로 가는 거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성이에요. 물론 평상시에 돼지는 앞으로 가다니죠. 평상시에는 위급한 순간, 겁이 날 때는 반드시 뒤로만 간다는 거예요. 음성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닭은 어때요? 앞으로 잘 가죠? 닭이 뒤꿈치인 거 봤어요? 닭은 수표를 못해요. 뒤꿈치를 못 쳐요. 그죠? 참 희한한 놈이에요. 또 우리 시골에서 그 동네 잔치할 때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우리 어떻게 잡죠? 돼지 잡을 때? 그 멱단다 그러죠. 그 멱이라고 해서 경동맥, 목을 지나는 동맥이 있어요. 거기를 버칼로 단칼로 탁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찔러서 여기도 찔렀다 저기도 찔렀다 하고 또 무기끈이 풀려서 온 동네 꽥하고 도망다녔다. 그럼 돼지 맛이 어떨까요? 노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돼지는 음성인데 스트레스를 팍팍 받았어요. 열받게. 음성인데 자꾸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맛이 변하는 거예요. 맛이 없어져. 그래서 현대 축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기가 도축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면은 오늘 돼지를 싣고 왔다. 오늘 잡을까요? 며칠 쉬었다 잡을까요? 꼭 며칠 쉬었다 잡아요. 그죠? 도축장에는 반드시 계류장이 있어요. 돼지가 며칠 쉬는. 왜냐면 오늘 싣고 오면 어떻게 해요? 돼지가 열받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잡기 전에 어떻게 하죠? 또 목욕도 좀 시키죠? 물 뿌리고, 그죠? 목욕하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리고 뭐 조용한 음악도 좀 틀어줘. 그럼 돼지가 더 기분이 삼삼해지겠죠. 그죠?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터널도 너무 깜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늑할 정도의 좀 조명을 좀 넣어줘요. 그러면 돼지가 기분 좋게 지나가게. 그러다가 전기 쇼크를 주는데 전기 쇼크도 기절할 정도로만. 너무 세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겠죠. 기절할 정도로만 살짝 딱 준 다음에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기 맛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가격대가 꽤나 많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돼지 도축 방법이 서양에서도 도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돼지를 잡으려면 단칼에 멱을 따라. 이 얘기는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잡으라는 얘기인데 전통이 단절되고 서양에서 도입돼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우리 닭 잡을 때는 어떻게 잡죠? 그거 꼭 목 비틀죠. 목 비틀으면 어때요? 숨을 못 쉬죠? 괴로워요. 적당히 스트레스를 줘요. 그럼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닭을 잡을 때 낫으로 목을 탁 치지 않아요. 순식간에. 그죠? 꼭 비틀어 잡아요. 그럼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삼복도에 또 잡아먹는 거 있죠.
예, 어떻게 잡죠? 예, 뭐 동네마다 다릅니다만 뭐 공식 석사가 말해 그렇습니다만 매다는 동네도 있고 그냥 패는 동네도 있고 푸대 있지 푸대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몽디가 날라서 어디서 날릴지도 몰라. 더 열받게 만들어요. 또 잡은 다음 또 어떻게 하죠? 불로 막 그슬러요. 더 열받게. 그리고 고기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나요. 또 우리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사상의학에서 이제 체질별로 볼 때요. 사실은 제가 여기 몇 년 한참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체질 판다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똑같은 걸 하기보다 이제 그 다음 거 어떻게 또 응용하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체질 판단을 제가 빼고선 설명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열이 많고 성격 급한 소양인이 있다고 봅시다. 열도 많고 성격 급하고 욱하고 맨날 덥다고 창문 여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춥다고 창문 닫고 손발 차갑고 몸이 냉한 사람 소음인이 있다고 봅시다. 맥주만 먹으면 설사하고 회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런 열 많은 사람들이 예, 돼지를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닭을 먹으면 좋을까요? 예, 돼지를 먹으면 좋은데 그 차도 열받아 죽겠는데 닭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풍에다 잘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 아까 중풍 같은 경우 열받아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열 많은 사람이 더 열받게 한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스갯소리로요. 옆집 사람이 미워 죽겠어. 열 많고 성격 급한 사람이다. 그럼 자꾸 뭐 설명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열 많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또 반면에 손발 차고 이 사람한테는 소음인한테는요. 닭이 좋을까요? 아니면 돼지가 좋을까요? 닭을 먹으면 좋은데 돼지를 먹으면요. 오히려 배가 그득해져요. 그리고요. 기운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서 오히려 중풍에 더 잘, 몸이 순환이 안 돼서. 참 희한하죠? 똑같은 닭인데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봐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룻밤 꼬박 새워도 다음날 멀쩡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되면서 하룻밤 꼬박 새웠다. 그 여파가 이제 한 며칠은 가죠.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다음날 말짱해요. 차이도 안 나. 그런데 나이가 50, 60 넘어올 때는요, 조심해서 내 몸에 맞는 걸 골라 먹어야지. 옆집이 좋다고 나까지 똑같이 먹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소 얘기를 하나 들었구나. 이 소 같은 경우는요, 뿔 있는 짐승이죠. 네, 뿔, 그죠? 뿔은 언제 쓰죠? 뿔의 용도가 뭐예요? 뭐, 열받고 싸울 때. 그죠? 평상시에는요, 소는 무지히 얌전해요. 평상시에. 그죠? 근데 소가 뭐 열받았다. 호랑이도 이긴대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는 소골에다 불 붙여서 적군으로 막 밀어넣었대요. 옛날 전쟁 화우개를 써서 그랬대요. 옛날에는. 자, 우리는요, 소는 평상시에 무지히 얌전한데 한번 열받으면 확 하는 거는요, 우리는 발산지겠죠. 쉽게 확 발산하는 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태음인들, 아까 체질별로 봐서는 이 태음인들은 좀 뚱뚱하고 허리가 좀 있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먹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 소고기 먹을 때 충분히 익혀내면 살짝 익혀요. 살짝 익혀요. 충분히 익히면 어떻게 돼요? 질겨지죠. 반면에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죠? 살짝 익혀내면 충분히 익혀요. 충분히 익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까 또 말씀드린 돼지고기는요, 그 불알 발릴 때 후퇴하듯이 돼지는 음성이 강한 놈. 그래서 조직이요 꽉 늘어붙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요, 살짝 익히면 안 되고요. 불에 구우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충분히 익혀야 부드러워져요. 반면에 뿌리 있는 짐승들은요, 옛날부터 다 육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육질이 부드러워요. 뿌리 있는 짐승은 열받아 조직이 느슨해져요. 불에 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죠? 많이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질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한데 우리는 또 요리를 할 때도요, 소에다는 우리가 물을 집어넣죠. 그죠? 돼지 할 때는 신김치 넣죠. 아니, 소고기 끓고 그러는데 신김치 넣는 사람 봤어요? 돼지고기 그때 물 넣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음식궁합인데 왜 이런 거를 내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관계점이 깨끗이 안 돼요. 이거. 자, 무라고 하는 놈을 좀 볼게요. 이게 너무, 좀, 칠판이 좀 잘 안 지워져서 빨간 걸 제가 쓸게요. 자, 무라고 하는 놈은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무는 우리 주로 뿌리를 먹죠. 무청도 먹습니다만 주된 건 이거죠. 그런데 뿌리는 뿌리답게 땅속에 들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무라고 하는 놈은요, 나 땅속에서 못 살겠어요. 땅 위로 솟구치는 놈이에요. 반 이상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에 무 뽑을 때 제일 편해요. 손만 대도 뽑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참 희한한 놈이에요. 무라고 하는 놈은요. 그리고 우리가 무를 먹을 때 무 대가리, 이 머리 쪽하고 꼬리 쪽하고 어디가 더 맛있어요? 머리가 훨씬 맛있죠. 또 무 속하고 가생이 쪽, 껍질 말고요. 속하고 가생이 쪽으로 어디가 더 맛있어요? 가생이 쪽. 지금 무라고 하는 놈은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이 밖으로 위로 올라가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바람도 들잖아요. 가생으로 쭉 가다 보니까 바람 들잖아. 누가 주사기로 바람 넣는 것도 아닌데. 그죠? 희한한 놈이에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놈은 발산한 놈이에요. 솟구치는 놈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물을 넣으면 따뜻해지려면 시원해져요.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놈은 시원하다. 그리고 발산한 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선비가 이 산에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대요. 도적들 만나고 도망가야지. 동굴로 도망갔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굴이 있는 거 잘 보면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가 불을 펴서 이렇게 연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선비가 연기에 든 거 막 비몽사몽 헤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다가 뭔가 손에 잡히고 자기도 모르게 씹었대요. 그때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그 선비가 나중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봤더니 무 말린 거 있죠? 무 말랭이가 손에 쥐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중독됐을 때 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우리 뭐 먹었죠 옛날에? 동치미 먹은 게 그래서 동치미가 뭘로 만들었어요? 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의 씨를 약재로 써요. 나복자락해서 한약재로 써요. 그래서 언제 쓰냐? 그 중풍 기운이 있을 때 머리가 짓누른다든지 감기 기운이 이럴 때 무를 한약재로 써요. 그때 또 우리가 무를 국을 끓여서 좀 먹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아까 콩나물국 먹으라고 그랬죠. 중풍 기운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무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권장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또 무는 또 시원하다 보니까 우리 되게 생선회 먹을 때 밑에 뭐 깔죠? 무채를 깔죠. 생선회가 따뜻하면 좋겠어요? 시원해야겠죠. 무가 시원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무즙이 묻기도 해요. 생선회에. 그러면요 사람이 밥 먹고 체하잖아요. 꽉 뭉치면요 이 밥통 위장에요 꽉 뭉치면은 열이 후끈후끈해. 우리 엘리베이터에 사람 잔뜩 타면 어떻게 돼요? 열나죠. 뭉치면 열나잖아요. 흩어지면 쉽고 밥 먹고 체하면요 위가 꽉 뭉치면 속이 열나고 꽉 뭉쳐 있어요. 그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뭉친 거를 풀어주고 열을 내려줘서 소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선회에 무채를 사는 거 싸구려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생선회 먹고 체할까봐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해서 무즙이 좀 묻잖아요. 그러면은 소화가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모밀국수 먹을 때, 메밀국수 먹을 때도 뭐 넣죠? 무즙 가른 거 이렇게 넣죠? 사실 메밀국수도 상당히 거칠은 음식이에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맛 때문에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화가 잘 돼도 미리 무즙을 넣어주는 거예요. 또 무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무를 내복이라고 그래요. 이거 올레자에다 풀초자 있는 거고요. 복종할 복자에다 풀초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는 올레자인데요. 지금도 2000년 전에는 이게 밀레자로 썼대요. 밀가루 레자. 지금은 올레자입니다만. 그럼 무슨 뜻이냐 그랬죠? 밀가루를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 먹고 체했을 때 특효약이 무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라면이나 국수 먹을 때 우리 뭐하고 먹죠? 단무지하고 먹죠? 그 싸구려라 먹는 게 아니라 혹시 국수나 밀가루 음식 먹다가 체할까봐 밀가루 독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리 무를 먹는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원론으로 와서요. 자 무라고 하는 놈은 발산하는 놈이고요. 소도 발산하는 놈이죠. 같이 쓰면 궁합이 딱 맞아요. 그래서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신김치는 어때요? 우리 신김치 먹고 아이고 쉬워 하면 아이고 쉬워 어떻게 해요? 몸이 움츠려들죠? 쉬면은 이 돼지도 후퇴하는 놈이고 이것도 후퇴하는 놈이네? 궁합이 딱 맞네? 그래서 음식을 해먹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해먹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이제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뭐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재미없고요. 여러분 궁금한 뭐든지 좋아요. 더 듣고 싶은 얘기라든지 다른 얘기라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예? 어디요? 예. 아, 발바닥 땀 나는 거야? 예. 일단 그럼 그 말씀을 좀 안 해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달리기를 뛴다든지, 뭐, 덥다든지 이러면 땀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덥지도 않아. 그런데도 나는 땀을 식은땀이라고 해요. 몸이 식은데도 나는 땀. 특히, 우리가 밤에 잘 때 자고 났는데, 등이나 요가 축축하게 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도한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이 땀을 훔쳐간대요. 도둑놈이. 그리고요, 사람을 보면 손과 발이 차가우면서도 끈끈한 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발 같은 거를 차가운데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자한이라고 그래. 저절로 땀이 나는 거래요. 자한. 그리고요, 또 하나는 남자들 중에요, 이 사타구니 밑에가 축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낭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알랑자에 사타구니 밑에 축축한 거. 요런 것들을 다 합쳐서요, 우리는 허한, 속이 헛헛해서 나는 땀이라고 그래요. 허한이라고 그래요. 자, 실한, 진짜 더웠을 때 달리기 뛰어서 나는 거 실한이라고 그래요. 진짜 땀이야.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정상인데 이거는 몸이 나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한의학에서는요, 특히 식은땀이 나잖아요. 식은땀이 나면요, 식은땀을 내가 이만큼 흘린다. 그러면 내 몸에서 피가 이만큼 나가는 것 같다고 해요. 식은땀 니꾸로 피예요. 자, 식은땀 흘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약해요. 또 그런 사람이 일을 의욕적으로 잘 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력에 좋은 거,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정력에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동물적인 섹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 일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 농사일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거죠. 몸이 약하면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건데,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이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생식기를 밖에다 만들었고요. 여자는 생식기를 뱃속에다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는 따뜻하게 보온 조치하라고 뱃속에다 만들었고요. 남자는 냉각하라고 밖에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옛날 말에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죠. 남자는 그 불알이 이렇게 추워서 오므라들어서 이게 덜렁덜렁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지 축 늘어진 병이라고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윗감이 왔다. 남자들은요 몸이 병이 걸렸다 몸이 나빠지면요 불알이 축 늘어져요. 그러면 늘어지면요 허벅지 늘어붙어요. 그럼 자기도 손이 가요. 뛸라고. 그럼 만약에 사윗감이 왔는데 서 있는데 자꾸 손이 간다. 사윗감 의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며느리감이 왔는데 손발이 차가워. 또 배도 차가워. 의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약값 꽤 많이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는요 손발이 따뜻하고 배가 따뜻해야 되고요. 남자는 불알이 오므라들어 있어야 돼요. 이게 조물적으로 만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 중에도 보면은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남자는요 이런 그릇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다. 그러면요 정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적당히 차서 흘러 넘치 차다 보면 그죠? 이게 몽정하는 거야.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 몽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이에요. 몽정도 없다. 병신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사윗감이 했는데 너 사윗감 해봤나? 물어봤을 때 저 안 해봤는데 그러면 빨리 퇴짜를 놔야겠죠. 이해가 되시고 이건 정상인데.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차면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고 나면 좀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물적인 섹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불알 두 쪽밖에 없어도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빈손이지만 나중에 자수성가해서 큰 돈 벌고 잘 되는데 돈은 지금 현재는 많아도 이게 맨날 골골한 사람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이 갔어. 그 맨날 질질 새겠죠. 그 맨날 밑바닥인 사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질질 새는 게 뭐냐? 바로 낭습이에요, 낭습. 사탕을 비해 축축한 사람. 자, 그럼 어떻게 돼? 우리 확인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윗감 오면은 한번 확인해 볼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죠. 아니, 장모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 여기는 못 만지지만 악수는 하잖아요. 그죠? 악수를 할 때 손바닥이 차가면서 끈끈하다. 이러면요. 80% 확률로 불알 밑에가 축축하고요. 불알 밑에 축축하면 100% 손바닥에 땀이 차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악수를 할 때 손바닥에 차면서 끈끈해. 너는 80% 확률로 불알 밑이 축축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자, 옆에서 한번 만져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자, 이런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업을 같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음표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매파라고 그래요. 매파, 중매쟁이. 매파, 중매쟁이. 아이고, 우리 신랑 손 왜 이렇게 이뻐? 우리 섹시 손 왜 이렇게 손 만져? 정말 이뻐서 만졌을까요? 아니죠. 건강 테스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튼튼한 남자와 튼튼한 여자를 만나서 그 다음 이세를 튼튼하게 나는 거는 종족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매파들이 그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현명했어요. 이걸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도한, 밤에 자는데 식은땀 나는 거. 이게 다 사실 같은 범죄예요. 그리고 특히 밤에 식은땀 난다니 남자들은 잘 빨래는 여자는 아는데 난닝구라고 그러죠. 네이라든지 베갯잎이 누렇게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황한이라고 누런땀이라고 그래서 이거 피가 그만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낭습이나 이런 거는 양방병원에 가면 당신 왜 왔어? 이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낭습이 심해지면요, 오래되면요, 이게 불임의 원인이 돼요.
왜냐면 정자가 묽어져요. 정자가 묽어지고 기형이 많고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조루 증상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손발이 차가우면서도 끈끈한 땀이 난다. 특히 발이 차가우면 땀 난다. 이거는 그 치료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또 고치면 또 좋아져요. 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뜨거우면서 뜨거운 건 또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은땀이 문제가 되는데 발이 뜨거우면서 나는 땀이 이제 몸에 열이 많은 경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봐야 돼요. 또 그다음 문제예요. 또 내가 다른 질문 먼저 받고 또 할게.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또 궁금한 거. 예? 다시. 예. 그게 이제 양방병원에서는 다 땀이 나면요. 땀처럼 막아버려요. 막으면 또 올리고 딴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우리는 이제 뭐 반기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열이 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몸에 열이 많아서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이 차가우면서 나는 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몸이 차가우면서 나는 땀을 말씀드린 거고요. 열이 많아서 나는 사람들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특히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칡뿌리 같은 거예요. 칡 아시죠? 칡뿌리. 산에 가면 칡뿌리 아시죠? 네, 칡뿌리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태음인 같은 거 열이 내려주고요. 소야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생주황이라고 있는데 우리 약재 중에 생주황이라는 약재를 써요. 근데 생주황은 좀 일반 사람 잘 모르고 칡뿌리를 많이 아시니까 태음인 같은 거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분류해서 봐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 몸이 열이 많은 경우가 있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 또 다른 질문 드릴까요? 뭐든지 좋아요. 뭐 궁금한 거. 예, 말씀하세요. 예, 크게. 예? 먹는 물. 물은 참 이렇게 소중한데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참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다. 왜냐면 아무데나 땅 파고 그래요. 그 물을 어느 동네를 가나 뒷산에 가면 다 약수터가 있어요. 그죠? 정말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추죠. 배추를 기를 때도요. 똑같은 배추인데 배추 종자를 우리나라 배추 종자를 중국에 갖다 심으면요. 단맛이 안 나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배추는요. 맑은 물을 줘야 돼요. 배추를 기를 때 탁한 물이 들어가면요. 단맛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종자인데도요. 중국에 심으면 물이 탁해서요. 단맛이 안 나요. 그래서 중국 배추는 날배추를 먹잖아요. 그러면 푸석거려요. 그걸 절이면 몰라요. 중국 배추를 절이면 한국 배추나 중국 배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날배추 있죠? 날로 먹는 거. 그거 금방 알아요. 또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도요. 맑은 물을 줘야 고려인삼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삼 씨알을 중국에다 심자를 똑같은 종자인데 고려인삼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이 그렇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인삼 얘기가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인삼이 또 많이 재배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고려인삼 이렇게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우리나라 인삼을 미국 가서 심었다. 고려인삼이 안 돼요. 그건 다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래요. 기후풍토 그러면 맞는데 문제는 고려인삼이요. 전 세계적으로 좋았는데요. 외국엔 우리가 팔아먹을 때 이랬어요. 인삼을 팔아먹을 때 체질불문하고 무조건 좋은 거 영약 무조건 좋은 약으로 팔아봤어요. 99명이 효과를 받아요. 한 명이 부작용 나잖아요. 사이드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고려인삼 부작용 나는 거야 라고 소문이 나.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지금은 불행하게도요. 전 세계 인삼 물동량의 2%가 안 돼요. 우리나라 고려인삼 유통되는 게. 옛날에는 뭐 80% 됐다가 이 소문이 또 중국 애들이 이제 그리고 또 악소문을 더 내가지고 더 이렇게 됐어요. 그 화기참이라고 그러죠. 미국 쌈이나 뭐 이런 것이 더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나타나는 게 또 홍삼이에요. 홍삼. 그죠? 근데 홍삼이 어떻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느냐?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하고 예전에 무역을 했어요. 조공무역을 했어요. 사신에 갈 때 물
물건 갖다 팔고 사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7월이었어요. 인삼을 싣고 가는데 소낙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햇빛은 쨍쨍 튀지. 그래서 중국 가서 팔아먹으려고 딱 상자를 열었더니 시큼시큼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이게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애들이 장사를 잘한다고 해서 왕서방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왕서방. 근데 중국 애들이 무역에서 항상 당한 게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보다 우리가 한 수도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팔아먹는데 그때 돈으로 인삼이 100원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시세가 인삼이 썩었으니까 50원만 주세요 하면 안 팔려. 10원에도 안 팔릴 거예요. 그죠? 이걸 따따블로 불렀어요. 300을 불렀어, 우리는. 이건 더 좋은 거라고. 엄청, 그러니까 중국애들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중국 애들이. 저거 믿어, 말어. 200원만 남는데 300원, 3배나 비싼데. 그래서 샀대요. 우리는 이제 팔고 도망왔어. 근데 그걸 안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계속 샀다라는 거야. 그때 왔던 사람들 왜 안 오냐고. 이거 혹시 물려달라고 하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시큼시큼한 인삼을 먹었더니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홍삼이에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실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있는 얘기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이걸 개발한 누구나, 그래서 개성상인 집단이 이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왜 중국 애들이 좋았을까?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물이 안 좋다고 그랬죠.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애들은요, 요리를 대부분 어떻게 하죠?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굽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집 가면 다 기름에 이렇게 튀겨 느끼하잖아요. 느끼하니까 어떻게 하죠? 양파 많이 써요. 양파가 느끼한 걸 많이 없애줘요. 또 죽순 있죠? 중국 팔보채라든가 뭐 죽순 많이 돼. 죽순 쓰는 것도 느끼한 걸 없애줘요. 또 먹고 나서 뭘 먹죠? 차를 먹죠. 그 느끼한 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음식이 그렇고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걸 먹고 물이 안 좋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피가 맑지 않고 탁해요.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 피는 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삼에는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 홍삼을 발효시키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 홍삼에는요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인삼을 쓰면은 뭐 인삼도 좋지만 홍삼을 썼더니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피가 더 탁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고요 홍삼을 중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피가 다 맑으니까 물도 맑고 해서 우리는 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고 1900년 해서 산업화도 고기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요새 공해가 심해서 그런 건지 옛날에 비해서 중풍도 많이 걸리고요. 피도 탁해져서요. 요즘 사람이 많아졌어요. 요즘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이 요새는 피가 더 많이 탁해져서 그래서 인삼보다는 홍삼을 먹어서 좋은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열이 많은 사람이 먹잖아요. 열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다가 인삼 먹으면 탈나고요. 홍삼은 괜찮아요. 안 그래요. 홍삼도 계속 먹으면 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홍삼 먹어서 탈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KTNG라고 하죠. 인삼연구연구소라고 그러죠. 저기 KTNG로 변해주나만.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요. 외국에서 고려인삼은 그때 이제 탈나서 아까 원론으로라서요. 이게 하지만 홍삼 괜찮아 막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홍삼을 먹어도 주의사항을 넣어라. 열 많은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문구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나면 본인 책임이잖아. 그죠? 근데 무조건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면 이제는 덤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홍삼을 팔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의학계도 홍삼 먹어서 탈나가 무지 많이 와요. 저도 상당히 많이 와요. 왜냐면 홍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어. 고혈압이요. 그래서 다시 뭐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홍삼 3년간 먹었어요. 손발 열이 나면서 땀이 계속 나요. 얼굴 붉어지고 뒷골 땡기고 당신 뭐 먹었어요? 그럼 홍삼 먹었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당장 끊어. 열만 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삼은 좋은 건데
구분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구를 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아직도 안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남을 이제 다 덤팽이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홍삼이 그래서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성상의 집단을 되게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중국 무용을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혹시 여러분 상도라는 소설 봤어요? 임상호. 그게 개성상인 이야기인데, 개성상인 집단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장희빈 아시죠? 사극에 나오는 장희빈이 누구냐? 개성상인 집안 딸이야. 지금 따지면 뭐 그 재벌그룹 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청와대 안주인데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자 얼마나 미워 죽겠어, 그게. 그 야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개성대왕 입장에서 도로나 건설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망국 이후에, 일제 때 망국 이후에,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개성도 본부가 있지만 상해에도 본부가, 북경에도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는 망했죠. 언제는 광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재산을 일단은 중국으로 옮겨요. 옮기고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책들, 언젠가는 광복을 했는데 책이 없으면 문화민족이 아니잖아요. 이 좋은 책들을 중국에서 계속 찍어내요. 중국 전을 뿌려놔요. 다 그 자비들여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들이요. 우리나라는 없어졌는데 개성상인 집단이 중국 가서 뿌려놓은 책이 이제 지금 전달이 돼서 연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를 보는 입장에서 되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뭐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책을 찍어낸 거에서는 저는 진짜 그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은 게 제 개인 의견이에요. 뭐 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말이 어긋났습니다만 일단은 물을 먹는 데 있어서요. 물은 일단은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당연하고요. 물을 먹을 때 좋은 물과 아닌 물의 차이는 딱 먹어봐서 뒷맛이 달아야 돼요. 뒷맛이 텁텁하면 그 수상한 거예요. 일단은 달고 그리고 물을 먹을 때도요. 우리가 씹어 먹듯이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냉수 먹잖아요. 그래 후루루 마시지 마시고요. 물을 좀 씹어 먹는다. 씹히는 뭐 표현 이상합니다. 어떤 씹어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요 몸이 훨씬 전기가 더 복돋아진대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새벽에 해 다 뜨기 전에 그 새벽에 그 이렇게 샘물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게 아주 제일 좋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오염한 데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뭐 구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 물을 먹을 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씹어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흔한 그런 얘기를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 찬물하고 뜨거운 물 약간 섞어요. 그러면요 이게 뭐 우리 한의학에서 음양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물인데 어떠냐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뭐 삼각수냐 뭐 사각 이런 얘기를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섞어서 먹으면요 몸이 약간 불편해서 채기가 있을 때는 가볍게 풀려요. 가벼운 건 풀려요. 참 희한하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물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흔히 물 많이 먹으라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지 마세요. 그래서 탈 나온 사람도 저는 또 많이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을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을 해요.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자꾸 물을 억지로 먹어서 수체라고 하는데 물 먹고 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치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몸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땡기면 먹고요. 싫으면 말고 이게 정답이지. 싫은데도 억지로 먹지 마세요. 그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 질문 하나만 받고 혹시 예예 크게 말씀. 예? 비염이요. 그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비염은요. 우리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다 뭐다 비염이다. 고생을 하는데요. 대부분 양방병원에 가면은 못 고쳐요. 평생 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코만 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비염이 걸리는 이유는요. 내 몸이 약해져서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비염이 나타나는 거지. 코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양반에서 코만 하니까 그때뿐으로 막히고 뚫어져봤자 그때뿐인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이 저항력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요, 보통 3년을 잡아야 치료하는 방향 어떻게 하냐면요,
개개인의 면역력을 길러주고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3년을 잡아요. 3년 내내 약 쓴다는 게 아니라 보통 2-3달 약 써주고요. 또 다음 환자께도 2-3달 이런 식으로 3년 걸려서라도 나서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몸이 튼튼한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염 걸렸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름철에 찬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꼭 가을에 비염이 또 나빠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찬물에서 많이 목욕을 했다. 찬물에서 물놀이 했다. 또 찬물을 많이 먹었다.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사람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비염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물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체질 분석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추어탕 아시죠? 그 미꾸라지탕. 그 추어탕을 먹을 때 산초가루 타서 먹는 거 아세요? 그거를 많이 권장. 우리가 저희들이요. 한약재를 쓸 때도 비염 증상이나 축농증이나 비염 증상 약을 쓸 때 산초를 약으로 써요. 저희 한약재로 써요. 산초가. 그런 건데 우리가 추어탕을 먹을 때 미꾸라지는요. 미꾸라지 성질은요. 진흙까지 막 파고 들어가요. 아시죠? 숨 쉴 때 자꾸 올라왔다가 막 다 파들어가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미꾸라지는 미끈미끈하잖아요. 희한하게 미꾸라지를 먹으면 코가 꽉 막혔을 때 그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추어탕에다가 산초가루를 타서 먹잖아요. 그럼 그 비염 걸렸을 때 먹으면 1시간 정도나 2시간, 1시간 반이나 2시간 지나가면 코가 막힌 게 뻥 뚫어진 게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염 걸렸던 사람들한테는 추어탕을 외식할 일이 있으면 추어탕에 반드시 산초를 좀 넣어서 먹으세요. 그래요. 권장을 좀 해요. 그리고 추어탕이 좋은 사람이 누구느냐? 사실 소음인들이 아주 좋죠. 소음인들. 몸이 차가운 내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많이 권장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염은 몸을 튼튼하게 해서 낫는 게 우선이다. 코만 해봤자 그거는 임시방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시간이 너무 흘러서요.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고 다 이 정도로만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강을 내주신 김종덕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